오늘은 BMW 그리고 도어 키 누나. 그럼 지금 서브툴을 개방해 보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BMW 읽어주는 남자 삐남 김민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비남입니다. 오늘은 눈이 와요. 와, 큰일 났다. 오늘 외근 많은데. 네, 각설하고요. 오늘 준비한 거는 BMW ID.7에 대한 사용설명서입니다. 이 ID.7이 나온 지 좀 됐어요. X5 신형부터 탑재가 됐으니까 나온 지 벌써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, 생각보다 이 ID.7을 다루는 유튜브 동영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ID.7의 핵심을 좀 이야기하자면, 일단 스마트폰과 거의 똑같다. 그리고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폰의 인터페이스를 거의 다 가지고 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첫 번째는 위젯 구성인데요. 이 위젯 구성에 대한, 그리고 ID.7에 대한 부분은 여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면에 보시는 이 화면이 ID.7 인터페이스입니다. 여태까지 BMW에서 나왔던 이 OS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. 방식 자체는 요 좌측에 세로로 된 바가 있고요, 우측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, ID.6도 페이지 구성을 이렇게 넘기면서, 드래그로 넘기면서 할 수 있었는데, ID.7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처럼 아예 위젯 구성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. ID.6는 기존에 있었던 어플리케이션 6가지를 순서만 바꿀 수 있었다면, ID.7은 아예 내 맘대로 배치가 가능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일단 지금 화면은 제가 초기화를 해놓은 상태라 페이지가 그냥 한 페이지로만 돼 있고, 메뉴가 이제 날짜가 나오고 있고, 날씨, 뉴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너무너무 간단하게 페이지를 늘릴 수도 있고, 위젯을 바꾼다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. 거기에 대한 기본은 좌측 상단에 있는 이 홈 버튼입니다. 눌러볼게요. 홈 버튼을 누르면 화면이 전환되면서 우측에 페이지를 추가할 수도 있게 나오고요, 페이지를 삭제할 수도 있게 나옵니다. 일단 현재는 페이지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페이지 삭제는 불가하고,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추가해 볼게요. 네, 이제 여기가 이제 이 페이지가 될 겁니다. 위젯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위젯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.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여기서 고르실 수 있어요. 여기서 궁금한 건, BMW 차량은 전부 다 지금 커넥티드를 이용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. 앱을 다운받으면 여기에 추가가 되는가, 요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경로 미리 보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. 추가했습니다. 우측에는 교통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두 개를 추가한 상태인데 위아래로 플러스가 또 생깁니다. 맞습니다. 이 절반만 위젯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또 세분화해서 쓸 수 있습니다. 여기 화면 위로 한번 위젯을 하나 또 넣어 볼게요. 위치를 넣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죠? 이쪽도 한번 위젯을 넣어 보겠습니다. 스포츠 디스플레이. 자, 요걸로 만족하지 못하겠어요.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주행 정보, 그리고 날씨랑 시계, 날씨 뉴스는 아까 1페이지에 나왔던 거니까요. 지도 보기. 지도 모드는 내비게이션 통일할 거냐 등등이 나옵니다. 당연히 뭐 그냥 3D 보기를 한번 하겠습니다. 경로 기어도 누르고 적용. 네,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. 미디어, 라디오. 중복돼도 상관없습니다. 중복되는 것도 전부 다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스포츠 디스플레이. 자,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. 완료 눌러볼게요. 그러면 여기 밑에 페이지들이 생깁니다. 이게 아까 처음에 봤던 1페이지고요 2페이지 위치, 내비게이션 요 위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현재 교통상황, 스포츠 디스플레이 넘겨볼게요. 차량의 정보를 보실 수 있고, 내비를 큰 화면으로 보시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현재 미디어, 현재는 이제 91.9 라디오 주파수가 나오고 있고요,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고, 그렇습니다. 마치 여러분 쓰시는 갤럭시나 LG 핸드폰 같은 안드로이드 폰이랑 똑같은 방식 아닌가요? 맞죠? 네,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걸 보면 미디어. 자, 요런 거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ID.6랑 인터페이스가 거의 요 디자인만 조금씩 다르고 거의 비슷합니다. 커뮤니케이션. 네, 좌측에 늘 BMW는 그랬습니다. 좌측에 메인 메뉴가 있고 우측으로 표시되는 게 서브 메뉴죠. 내비게이션. 네, 똑같습니다. 그리고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분할 스크린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네, 이렇게. 이거는 뭐 ID6, 뭐 그 전 모델들도 동일하게 지원했던 기능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전혀 뭐 어색하시진 않을 거예요. 그 다음에 틀려진 점이 있다면 이 부분이 또 다릅니다. 요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하나 있습니다. 내려보면 안드로이드 폰, 핸드폰 혹은 아이폰 쓰시는 것처럼 위에서 상단 바가 내려옵니다. 여기서 몇 개 메뉴는 퀵 메뉴로 쓰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중에 BMW ID6에서 요 백 버튼을 누르면 퀵 메뉴가 불러와진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. 이제 그 영상을 이제 또 링크를 걸어드리겠지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터치로 바뀌었다는 점이 ID7의 큰 차이점입니다. 이제 카 들어가 볼게요. 차량 설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ID6 같은 경우는 이런 메뉴들이 전부 다 좌측으로만 메인 메뉴가 준비됐고 눌러서 서브 메뉴로 진입하는 방식이었다면 ID7은 아예 하단으로 메뉴가 나옵니다. 그리고 요 애니메이션이 기가 막힌 게 요 바를 이동해 보면 차량도 같이 회전을 해요. 요런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아이폰을 쓰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굉장히 애니메이션에도 신경을 많이 쓴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네, 앱스를 눌러보면 네, 아예 BMW가 ID7부터는 커넥티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BMW 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던가 당연히 무료 앱도 있고 결제해야 되는 앱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하면 차량에 유심 칩이 있어요. 3G 유심 칩이 있어서 서비스를 유심 3G 데이터로 받습니다. 물론 LTE에 비해서 좀 속도가 느린 감이 있지만 네, 여기 나오네요. 컨시어지 서비스, 애플 카플레이, 그 다음에 리모트 서비스 등등은 전부 다 구매하실 수 있고 최저 가격은 한 달 체험판입니다. 1,000원만 내면 한 달 동안 한번 써봐라, 써보고 마음에 들면 추가로 구매해라, 이런 개념이라서 여기 있는 것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커넥티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익숙하신 BMW의 요 운전자 프로필은 키를 따라갔을 거예요. 키를 내가 1번 키를 갖고 타면 시트나 즐겨찾기 등등이 전부 다 1번, 내 1번 프로필에 맞춰지고 다른 키를 갖고 타면 뭐 2번, 이제 디스플레이 키까지 있는 경우는 이제 프로필을 3번까지 설정할 수 있었는데 ID7은 키를 따라가는 개념보다 아예 커넥티드를 이용합니다. 예를 들면요. 자, 여기 운전자 프로필이 있습니다. 눌러볼게요. 운전자 프로필이 이렇게 키나 이런 게 아니에요. 운전자 1, 운전자 2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. 운전자 프로필을 생성할 수 있게 돼 있고 생성을 하려면 커넥티드 드라이브 계정이 있어야만 됩니다. 저는 당연히 커넥티드 드라이브 계정이 있어서 이걸 로그인하면 되는데요. 네, 반드시 커넥티드 드라이브 계정이 있어야 이 운전자 프로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ID7 이후에 차량을 다른 BMW로 바꾸셨을 때 키나 이런 걸 USB로 굳이 프로필을 옮기실 필요 없이 그냥 BMW 계정만 있으면 클라우드 개념으로 다운받아서 프로필을 기존과 똑같이 쓰실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. BMW가 얼마나 요 IT 쪽으로 선두로 달리고 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 여러가지 기능 뭐 다 똑같습니다. 여기 있는 요 X자 눌러보면 알림이 9개 있다, 이런 얘기고요. 네, 홈 버튼이 이제 요렇게 요 개념으로 가는 것이고, 네, 물론 요건 정확하게는 홈 버튼이라기보다는 네, 위젯 구성을 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메뉴로 들어갔을 때 좌측 상단에 홈 버튼이 생깁니다. 네,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BMW는 터치로 가능한 부분을 요 아이드라이브 셀렉트 주변으로 물리 버튼으로도 만들어 놨어요. 그냥 누르시면 여기 있는 메뉴 대부분을 물리 버튼을 이용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ID7을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어요. 여러분들께 ID7이 요 인터페이스나 이런 게 많이 고급스럽고 스마트해져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시는 핸드폰이랑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차량을 다른 BMW로 교체하시게 되더라도 BMW 커넥티드 드라이브 계정이 있으시다면 내가 설정해놨던 프로필을 그대로 다운받아 쓰시는 클라우드로 이용하시는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자동차의 클라우드라니 너무 신선하지 않습니까?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. 안녕.